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골이나 이적,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 뉴스가 늘 숫자와 결과로만 흘러가는 요즘, 한 선수의 조용한 행동이 새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새해 보너스 전액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병원에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화려한 발표도 카메라 앞 퍼포먼스도 없었지만 그 여운은 어떤 빅뉴스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이번 기부 소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멈춰 세운 표현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전액 기부라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지만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은 결이 다릅니다. 이는 남는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보너스를 받은 뒤 사용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돈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선택의 방향이 병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의료진과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금액의 크기보다 결단의 선명함을 보여주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기부가 전달된 병원 내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담당 관계자들조차 처음에는 금액을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고 기부 의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측은 어떤 홍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 의료진은 선수의 이름을 듣고 놀랐고 전액이라는 말을 듣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누군가는 동료들과 이 소식을 공유하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유명 선수가 기부했다는 차원의 감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고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남긴 이런 선수는 처음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한 진짜 감정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기부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금액의 크기보다 그가 선택한 방식과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기부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지 않았고 자신의 선행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유명 인사의 기부는 보도자료, 사진 공개, 인터뷰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이미지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손흥민은 그 모든 과정을 최소화했고 심지어 주변에서 알려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는 점이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부를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전달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감사의 대상이 되기보다 도움이 실제로 닿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부의 결정 과정이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새해 보너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은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 얼마를 남길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지금 가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고 그 답이 병원과 의료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부를 재정관리의 일부로 취급하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로 얻은 보상을 개인의 소유로 굳히기 전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시 위치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평소 삶의 기준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손흥민이 기부의 주체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위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로 읽힙니다. 기부가 때로는 받는 이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감사와 감동을 강요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방식은 철저히 반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의료진은 유명 선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의 태도가 가진 힘입니다. 이러한 기부 방식은 손흥민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왜곡되지 않게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은 반복될수록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쌓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손흥민답다라고 말하며 놀라기보다 납득합니다. 이는 그가 일관된 태도로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기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손흥민이 보여준 기부의 방식과 태도는 돈을 내놓는 행위 그 자체보다 어떤 자세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감동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남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과 대중이 느낀 감동은 단순히 손흥민이 또 좋은 일을 했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맥락이었습니다. 새해 보너스라는 것은 선수 개인에게 있어 지난 한 해의 성취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돈이었고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그 보너스를 손에 쥐는 순간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개인의 기쁨으로만 귀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대중은 내 선행이 아니라 사람의 결을 보게 되었고 그 지점이 바로 깊은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팬들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손흥민의 행동이 자신의 말이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받은 응원을 돌려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지만 그 말이 추상적인 선언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반복해서 어긋나는 공인들에 익숙해진 시대에 손흥민의 일관성은 오히려 낯설 정도로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팬들은 그를 응원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고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 존중할 수 있는 인물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박수보다 오래가고 기사 한 줄보다 깊게 남습니다. 대중 전체의 반응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화려한 무대나 특별한 연출 없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의 선택에서 계산된 선이나 이미지 관리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대신 저 상황에서 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감동이란 결국 타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에서 나오는데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부는 감탄을 강요하지 않았고 비교를 유도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한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손흥민의 기부는 병원이라는 공간을 넘어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개인의 축적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젊은 팬들과 선수 지망생들에게 이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잘하는 선수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로피보다 오래 남는 유산이며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기억으로 이어지는 가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소식을 접하며 손흥민의 진짜 위대함은 경기력의 꾸준함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성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받은 것을 혼자만의 성취로 여기지 않고 사회와 나누는 방식으로 환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액 기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선택. 이런 선수가 한 시대를 대표한다는 사실 자체가 축구 팬으로서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새해 보너스 전액을 병원에 기부하며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현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장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